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마음심이 들어가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한자 5번째 시간인데요. 한자를 좀 묶어봤더니 오늘은 괴로움과 분노에 관련된 한자와 마음을 뜻이라고 표현하는 한자들이 좀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8자 정도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배우시는 한자는 괴로워할래, 참혹할 참, 분할 뿐, 성낼로, 뜻정, 뜻지, 뜨드, 느낄감 이렇게 다 마음심이 들어간 한자를 배우실 텐데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한자는 다 마음심을 씁니다. 마음심이 혼자 쓸 때와 옆으로 쓸 때 약간 변형되는 거 아시지요? 천천히 한자씩 제가 한자 설명하고 그 자가 어떤 자에 쓰고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하면서 설명하면서 마음심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괴로워할 뇌를 보시는데 앞에 마음을 쓰고 뒷부분이 괴롭다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괴로우시지요. 번거롭고 힘들고 갇혀있고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데 우리가 고민이 있게 되면 일단 심적으로 힘들고요.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할 뇌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머리카락을 쓰시고 아래 정수리 신이라는 한자를 써서 머리가 아프다, 마음도 아프다 해서 마음과 머리가 동시에 아픈 걸 괴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렇게 괴롭다라는 표현의 단어를 보면 우리가 고뇌하다라든지 번뇌하다라든지 이런 한자에 쓰고 있습니다. 고뇌, 번뇌, 우리가 불가에서 108번뇌라고 하는 그런 한자로 쓰겠죠. 뇌뇌자는 앞에 달어를 쓰게 되면 뇌뇌자가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할 때 심적과 머리로 괴롭다는 한자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암기를 오랫동안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참혹할 참을 보시면 앞에 마음심을 쓰고 뒤에 있는 한자가 참 발음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를 아마 석삼으로 많이 아실 겁니다. 석삼자도 되고 참여할 참자도 되는데요. 원래 참여할 참자가 원 발음이고 나중에 숫자를 한자화 했을 때 위조와 고칠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석삼자 막대기 3개 있는 거 그거를 쓰지 않고 이렇게 3개 표시 있는 한자를 쓰면서 석삼이라고 부르게 됐지요. 원래는 참여할 참자가 되고요. 아래 있는 한자는 머리카락을 뜻하고 머리카락에 있는 장식품이라고 합니다. 옛날 중전들 머리에 보면 머리 핀 같은 거 떨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장식품을 3개를 꽂다 해서 3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여할 참자가 발음을 줘서 내가 안 좋은 거에 참여를 하여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거를 참혹할 참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몰라도 되는 거에 참여가 되어서 힘들어지는 걸 참혹하다 해서 진짜 단어에 참혹하다가 있고요. 전쟁터 용어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처참하다라고 할 때도 이 한자를 쓰겠죠. 또는 비참하다 이럴 때도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참하다, 참혹하다, 처참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마음의 상태에 참여가 되어서 고통을 같이 느낀다고 할 때 쓰는 한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한자 분할분을 보시겠는데요. 똑같이 마음 상태인데요. 뒤에는 한자가 발음을 주고 있죠. 이 뒤에는 한자는 조개패가 들어가서 돈을 상징하고 위에 열십자 3개를 써서 돈, 즉 재물이 많이 쌓여있다 해서 많다, 클다, 크다 해서 많을 뿐, 클 뿐이라고 읽는 한자입니다. 혼자는 잘 쓰지 않고 어떤 자와 결합을 꼭 하는데요. 오늘은 마음심하고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크게 있단데 어떤 마음이 크게 있냐? 화나는 마음, 분한 마음이 크게 있다 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오늘 배우시는 노자와 분노 이렇게 세트로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화가 났을 때 쓰는 한자가 되는데요.
격분하다 이럴 때도 쓰고요. 제가 보니까 저번에 배웠던 강좌에서 보듯이 비분관계라고 슬플 비할 때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분관계, 내가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분하고 원통하고 이럴 때 쓰는 표현으로 쓸 때 쓰는 분자가 되겠습니다. 아마 재물하고 관련된 한자다 보니까 우리가 돈하고 관련되면 더 분노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재물과 관련해서 내가 이 많은 돈을 잃었다든지 많은 돈을 어떻게 했다든지 해서 분함을 표현하는 마음 상태라고 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성낼 로자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종노라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종노, 노의 노비라는 뜻입니다. 특히 남자종을 뜻하는 한자인데요. 우리가 종이라는 자체는 나를 지휘하는 윗분이 있다는 뜻인데요. 내 자유가 많이 속박을 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종들의 마음 성내다, 분하다 해서 분노할 때 쓰고 했어요. 분노. 그래서 우리가 뭐 노발대발하다 이럴 때 쓸 수도 있겠지요. 또는 우레와 같이 화를 낸다 할 때 진노할 때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낼로자를 잘 보시는데 참고로 이 성낼로와 조금 비슷한 한자 있지요. 입구를 여기다 써버리면 여자 입구 마음심 쓰면 무슨 자자? 네, 바로 용서할 서자가 됩니다. 상당히 비슷하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같을 여자와 마음심을 썼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봐라 상대방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네가 이해하게 될 거고 용서가 될 거다 해서 용설서라고 한다고 하네요.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위에 걸로 구분하니까 이렇게 종로가 들어오면 화가 나는, 화가 차 있는 노비를 생각하시면서 외우면 됩니다. 자, 이 내자는 괴로움과 분함을 뜻하는 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심이 사람의 뜻을 상당히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한자가 돼버리는데요. 첫 번째 뜻정을 보시면 앞에 마음을 쓰고 뒤에 푸를청을 썼는데요. 저 푸를 청자는 원래 푸르름 화분에 있는 어떤 꽃처럼 푸르른 식물을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은데요. 푸를 청자가 원 뜻이 되면서 약간 푸르르고 생기가 돋아나는 것을 사람에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제일 활기가 차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청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풀을 청으로 하지 마시고 젊은이 청으로, 청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청년의 마음이죠. 청년의 마음. 청년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정말 무엇인가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들은 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의 주동이 되어서 거기에 어른들이 다시 동조를 해서 개혁을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들끓는 피로 무엇인가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려 하는 그런 젊은이의 마음입니다. 젊은이의 마음, 뭔가 뜻을 지닌 마음에서 뜻정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 간의 정을 우리가 우정이라고 한다든지, 뭐 정자는 정말 많은데요. 우리의 감정이다 이렇게 해서 감정이다 이럴 때도 쓰고요. 정이 많다 그러면 다정하다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 정자는 서로 간에 어떤 마음 상태를 뜻하는데 우리 인정이 많다든지 이럴 때도 쓰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를 청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젊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 꼭 유념해서 하시고요. 청자 발음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여섯 번째 뜻지를 보시는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비사의 마음심에서 선비의 마음, 무엇인가 큰 의지를 지닌 선비의 마음이라고 외우시면 편한데 원 뜻들을 찾아보면 얘는 원래 선비사가 아니라 갈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가는 곳, 내가 뜻을 정해서 그 뜻 정한 곳으로 가는 걸 우리가 의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위에 거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마음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 그걸 뜻이라고 비유했다는 책들도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면 선비의 마음 할 때 뜻인데, 여러분 요즘 삼국지 같은 책 많지요. 삼국지 할 때도 쓰고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의지가 있다로 할 때도 있고요. 내가 뜻을 한 걸 끝까지 잡고 있으면 지조 있다 이럴 때도 쓰지요. 그래서 이건 선비의 마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의지가 굴뚝 선 선비 마음이라고 외우셔도 문제 없을 듯 한데요. 자, 7번째 뜨들을 보시면 위에 소리음과 마음심을 나누셔야 됩니다. 마음의 소리다. 마음의 소리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것, 대 마음속에 있죠. 그 마음속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려면 내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내가 표정으로 제스처를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입으로 소리내어서 싫다 좋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내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뜻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편하신가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가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걸 의견이라고 한다든지, 내 마음속 깊이 좀 나쁜 뜻을 갖고 있으면 저의라고 한다든지, 또는 좋은 뜻으로 하는 걸 호의라고 한다든지, 내가 아주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욕구를 의욕적이다 이럴 때도 쓸 때 의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상당히 마음을 표현하는 것 고급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알지요.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해도 될까? 상처 입진 않을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상당히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힘든데,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접 전화를 한다거나 직접 만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문자로 내 의견을 표현하고 있고, 모든 뉴스 기사들의 댓글에도 직접 말하라면 못하는 말이지만 글로써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자,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할 때와 글로 할 때 상당히 나의 의견 표현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일일수록 얼굴을 맞대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표정을 보고 그래야 진심 어린 마음의 전달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의 소리가 바로 뜻의입니다. 자, 8번째 한번 볼까요? 느낄 감자인데 위에 있는 한자가 다함자입니다. 모두함이라는 한자고요. 아래 마음심을 써서 나만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 느끼는 마음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감자인데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하나의 감기 일종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하면 감기, 이것도 한자입니다. 느낄감의 기운기를 쓰거든요. 우리의 모든 감정들, 모든 뜻들을 이렇게 느낄감으로 쓰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감기라든지 감동이라든지 느낌이라는 감정에서 우리가 감정이라든지, 감정 중에서 즐거운 감정이면 쾌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이 감자로 쓰는데요. 또는 어떤 느낌이 어떤 사람을 예민하게 발음하면 우리가 민감하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반대로 민감하지 못하면 둔감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낄 감자는 우리 심리 상태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한자죠. 책 읽고 나서 쓰라는 거, 독후감도 이 감자로 나의 느낌,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즉 나의 뜻을 물어보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심이 들어가면 한자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마음심은 변형이 이렇게 쓴다거나 이렇게 쓰는 변형자가 있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들이 발음을 해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이렇게 한자는 부쓰는 뜻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음을 담당해서 한자를 만들기 때문에 한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큰 규칙을 알게 되십니다. 꾸준하게 영상 보시면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그러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이런 한자 공부 같이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마음심이 들어가면 마음하고 관련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사람의 성품하고 관련된 한자들을 8가지 배우시겠습니다. 여러분, 성품을 성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람은 성품을 타고나기도 하고 타고났지만 그걸 다시 갈고 닦아서 변형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격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한자에서도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건 그 사람의 겉모습이기 때문에 성품을 잘 타고나고 그 성품을 잘 관리를 해야 정말 인덕이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 8개 한자를 무엇을 배우시냐면 성품성, 아카락, 공손할공, 지혜에 방자할자, 어리석으로, 거만할망, 게으를 태해서 사람의 성향들을 좀 표현하는 한자들을 배우시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편하게 한번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성품성을 보시면 앞에 마음심의 뒤에 날생, 태어날 생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걸 성격이나 성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공자와 맹자 시절에 많이 맹자와 순자가 논의를 합니다. 맹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게 태어났다라고 성성설을 강조를 하고요. 순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함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사람이 다 악한 부분이 있는 걸 보면 성악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 힘든 난국에 선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지되는 걸 보면 성성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성선설과 성악설을 잠깐만 얘기하면 두 분 다 대단한 제자백가 시대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착하든 악하든 그렇게 태어났다면 본래의 성품을 유지하게끔 공부와 수양을 하면 끝까지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성선설이고요.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함을 하지 않으려고 무엇이 올바른지 교육을 받아서 개선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순자입니다. 두 분 다 우리가 끝부분에는 다 선함을 강조하지만 시작점이 다르니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 뭐가 맞냐라는 것보다 출발점이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마음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카락을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버금아, 아래에 있는 한자는 마음심인데 버금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악하다를 두 번째 마음으로 칩니다. 이 위에 있는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덤으로 보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저 같은 경우는 곱추, 즉 바르게 이렇게 서 있는데 등이 굽어 있어서 등이 굽어 있는 곱추 등이고 앞부분이 볼록 배 쪽에 나온 그런 곱추를 그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보통 정상인 사람은 반듯한 등을 가져야 되는데 뒤가 볼록 나와서 보기가 흉하고 뭔가가 정상이 아니다, 두 번째다라고 해서 두 번째 마음, 악한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악설 할 때 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야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착한 사람은 복 받았으면 좋겠고 악한 사람은 벌 받았으면 좋겠죠. 우리가 그걸 권선징악이라고 표현하죠. 그때도 이 아카락자를 쓰게 됩니다. 아카락자는 의미 하나 더 있습니다. 미워할 오라고 읽을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악을 다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한자에 훈음이 두 개인 것은 연관성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다른 걸 붙이는 게 아니니까 연관지어서 연상해서 외우시면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징악 할 때 썼고요. 또 보시면 우리가 증오하다, 그렇죠. 미워할 오자의 단어는 증오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미워할 증, 미워할 오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공손할 공을 보시면 공손한 마음인데 이 아래는 작을소가 아니라 마음심의 변형입니다. 마음심자가 아래로 오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작을소 쓰고 점을 하나 붙이게 되는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함께 공자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공경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려면 겉모양은 당연히 존경을 하지만 속마음까지 진짜로 그분을 추모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함께경을 써서 마음까지 함께 드려야 진짜 공손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마음을 진짜로 다 바쳐서 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팬, 진정한 사랑, 진정한 친구 이런 거는 느낌이 오지요. 나한테 마음까지 다 주었는지 겉모습을 그런 척 하는지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보이게 되는데요. 마음까지 다 주는 걸 우리가 공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로 공손할 때 이 공자를 쓰고요. 공경합니다 할 때도 이 공자를 쓰겠죠. 마음까지 진짜 하는 것이 정말 공경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혜자를 보시면 위에 전체가 우리가 청소할 때 쓰는 빗자루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비해라는 한자고요. 아래에 있는 한자는 마음심인데 여자들 이름에 해자 들어갈 때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지혜 해자는 지혜할 때 쓰는데 임명자에도 쓰고 한자를 잘 보시면 위에 있는 빗자루를 만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는 빗자루 아래쪽을 그린 한자가 되겠는데요. 자, 비라는 것은 도구입니다. 도구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인간이 진화했다는 얘기지요. 요즘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지요. 이 스마트폰을 개발했다는 건 대단한 지혜와 대단한 과학적인 발전이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을 편리하게끔 머리를 써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 한자에서는 빗자루를 만든 시기부터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방자할자를 보시겠는데요. 방자하다는 위에 있는 한자가 버금차라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버금이라는 거 방금 여기서 버금하러 보셨듯이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라는 뜻이어서 버금차. 자, 나는 첫 번째고 너는 두 번째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나무인격이죠. 내가 먼저고 넌 두 번째라고 잘난 체 하는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아주 방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방자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남을 존중하는 마음 없이 아주 거만을 떠는 우리의 성품을 뜻하는 한자인데요. 방자하다 할 때 쓰고요. 그런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자행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여기에 써있듯이 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1순위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1순위가 되어야 될 때도 있지만 마음 상태 자체를 인생 순위에서 내가 1순위로 놓게 되면 상당히 마음 상태가 불안하고 방자한 상태가 되는 건 맞습니다. 여섯 번째 어리석을 우자 우리 우공이사에서 많이 봤는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우 발음입니다. 원숭이 우 긴 꼬리 원숭이 우자입니다. 그 원숭이를 그림을 그렸고요. 아래 마음심을 써서 아무리 인간이 원숭이를 조상으로 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지능을 비교하다 보면 누가 더 높습니까? 사람이지요. 그래서 원숭이만큼 지능을 가진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해서 어리석을 우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우둔하다고 한다든지 어리석은 할아버지가 산을 옮긴다는 노력하면 된다는 우공이산도 한번 배우셨죠? 또는 어리석지만 정직한 사람을 우직하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어리석을 우자로 쓸 수 있는 한자들이 많습니다. 아주 어리석게 물었지만 현명한 대답을 하는 걸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표현할 때도 많이 쓰는 단어지요. 그래서 원숭이 같은 마음으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어리석은 사람이었고요. 일곱 번째 보시면 방자할자하고 비슷한데 거만한 사람입니다. 마음 상태이고요. 뒤에 있는 한자가 시간을 길게 끌 만자입니다. 시간을 길게 끌만. 자, 마음속에서 시간을 계산을 없습니다. 즉 요즘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죠. 그런데 이 거만한 사람은 모든 시간이 자기에게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시간을 활용합니다. 시간을 질질 끕니다. 그래서 길게 쓰는 시간. 그래서 뭐 거만하다 쓸 때 쓰는 한자인데요. 단어를 보시면 오만하다든지 태만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할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는 단어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만성질환이라고 있죠. 만성질환. 자,
길게 오랫동안 쉽게 낫지 않는 병들을 우리가 만성질환 할 때도 이 거만할 만자를 씁니다. 아,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 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입니다. 거만할 만하고 사람 성품이 비슷한 게으를 태자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목숨태, 숨쉴 태자입니다. 코 모양과 입 모양을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코하고 입으로만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 뭐하니? 그러면 유머스럽게 숨쉬기 운동합니다 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숨만 쉬고 있는 마음의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명심보감이나 논어나 유교적인 책들을 봐도 또 현대의 책들을 봐도 게으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게을러서 무엇인가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가기도 힘듭니다. 게으를 태자에서 한자를 보시면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게으를 태로 쓸 수 있는 건 여기 보시다시피 태만이라고 할 때 쓴다든지 게으를 태로 풀 수 있는 말을 우리가 권태라고 하는 한자 있죠. 권태기라고 할 때 그때도 게으를 태자를 씁니다. 또는 게으르다를 한자를 우리가 나태하다라고 쓰죠. 나태하다 할 때 게으를 태자를 쓰게 됩니다.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할 근자를 쓰게 되겠는데요. 정말 게으름은 자기의 성품입니다. 게으른 성품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로 자기의 삶이 윤택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지런함도 하나의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지런함은 뭐라 그럴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보배 같은 성향의 성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대한 정말 부지런하게 살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성품을 타고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시간을 활용하고 부지런히 사는 거 큰 자산인 것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게으른 성품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해도 마음심이 들어가는 걸 배우셨습니다. 마음심이 들어가면 사람 마음하고 관련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한자는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신가요? 자,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하시면 저와 이런 한자 공부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